자, 오늘은 검찰개혁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대충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인데, 검찰개혁을 담당할 주요 보직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으로는 봉욱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입장문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퇴임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의 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그만뒀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기가 원래 2년이죠. 2년 동안 버틴다.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최소 분리는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검찰총장을 하고 있었다. 그럼 이분은 이제 검찰 선배들이나 후배들한테 죽을 때까지 욕먹는 겁니다. 야, 너 총장 때 수사권 뺏겼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뭐. 도망이다. 이분이 또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송채 기자 소개해 주신 거 말고, 네.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 100년 대계로 설계해야 한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항상 100년 대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개혁 뭐 얘기할 때 교육 시스템은 100년 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 맞죠. 네. 그럼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된다. 설계가 돼요? 100년 뒤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지금 설계도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네.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을 이리저리 돌려줘. 국민 기본권 핑계로 검찰개혁 하지 말자. 지금 검찰이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검찰의 가장 그 중요한 임무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 이 얘기인데, 네.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린 게 검찰인데 그걸 지키게 해달라. 지금 이 사람들 그동안 자기들이 잘했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는 그 시점에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수가 없다. 도망갔다. 도망간 이런 거예요. 말씀이세요? 네. 저도 기본권 보호, 정상적인 역할, 옳은 길, 이 좀 몇 가지 말씀을 삐 해가지고 못 쓰게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신은 이 말을 못 씁니다. 윤석열 이렇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 사람들 입에 기본권 보호라는 걸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는 뭐 어차피 자기 확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네. 메시지에서는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근데 지금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을 해야 될 주요한 인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검찰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제부터 그렇지. 거기다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에 하나도 검찰개혁, 그리고 서로 빨리 하기, 더 잘하기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시기적으로 검찰개혁이 화두에 올라서 일방향적으로 이게 추진이 가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그냥 좌시했을 경우에 본인이 가지게 될 책임도 있겠지만, 이런 확신범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견들,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를 자기의 직을 던지면서 저는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게 지금 완전 난장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정권의 검찰 거기서 수뇌부에 있었던 사람은 공직자 객관성의 입장을 벗어난 거의 정치적인 검찰의 행태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디를 자기의 우군으로 생각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간을 옮기면서 진지를
바깥에 틀면서 네. 공수를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진지를 꾸릴 수 있는 우군 거기는 어떤 세력이에요? 이를테면 정치적인 여전히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그리고 또 일부 그 지지자분들이 있는 극우 거잖아요. 지지자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선택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치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뭐 개업을 한다든지 해서 기회를 엿볼 수 있고 뭐 개인적인 그 생존을 위해서 지낼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내부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타이밍을 지금 정도에 가서 신호를 정확하게 주고 나와서 이제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을 때 발언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저는 그런 여러 가지들 타이밍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검사 출신들을 제가 좀 이제 약간 나쁜 시각에서 볼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건데 검찰 직접 수사를 왜 끝까지 포기 못할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일단 본인들의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가 수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사를 그만두더라도 그런 이제 수사 그겁니다, 본질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무슨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예요. 네. 모든 건 돈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전관예우,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 간부, 검사장 정도 하다가 뽑고 나가면 대형 로펌이든 아니면 자기가 개인 변호사를 차리든 뭐 후배한테 옛날에 부장할 때 데리고 있던 검사한테 야, 뭐 좀 잘 좀 살펴봐줘봐. 그거 알고 보면 좀 딱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될 사람을 풀어주고 뭐 몇억, 몇십억 네. 버는 겁니다. 이게 이 아주 고질적인 부패의 어떤 사슬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뺏기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의 정관예우, 이해관계가 굉장히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네요. 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현직 검사들만 있는지 아세요? 최근에 검찰 못 벗은 사람들 정관예우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길을 쓰고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 뭐 기득권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말이 쉬워서 기득권 세력이지 무서워요. 언론에 대한 영향력도 대단하고요. 각종 전문가 협회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검찰개혁 시작하면 두고 보세요. 그 일간 신문에 전면 광고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무지 비싸요. 어떤 광고요? 검찰개혁 하면 나라 망한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 침해된다. 네. 우리 공산화 된다. 뭐 이제 온갖 색깔론과 모든 공산화된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두고 보세요. 네. 야, 검찰을 개혁해서 공산화되기는 참 야. 아니 우리 이 분단 이후에 남쪽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항상 마지막은 색깔론으로 갑니다. 이 검찰 개혁의 목적이 공산화에 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 두고 보세요. 그렇게 나가라. 흥미진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항상 그 이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 저항이.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뭐 심우정 총장이 사표 내고 이거는 에피소드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벌어질 큰 전쟁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문 일면 광고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한 가지 대한민국에 아주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인 KSY에서 KSY에서 또 조사를 했나요? 정기조사를 오늘 발표해서 방금 네. 전에 오늘 오후에 따끈따끈하게 발표를 오, 했었는데 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이 59.3%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는 좀 적게 나왔는데요. 자 다시 이거 봤는데 비슷해요. 네. 왜 60을 못 넘었을까? 근데 저희 긍정의 이유, 부정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네. 긍정의 이유 중에 33.6%가 경제 회복으로 나왔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뭐 추경 이런 것들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들, 그러니까 가장 딱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게 부합하는 사유가 지금 어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의 네. 1위가 내란 세력 척결이 18.8%로 1위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예. 아니, 그럼 척결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다. 미흡하다는 좀 더 미흡하다.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어차피 그 이재명 정부의 두 가지 축이 내란 세력에 대한 정확한 심판과 척결, 그 다음에 민생 회복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한쪽에 있어서는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는 물론 특검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이게 올라가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등 또 그리고 그 전 국방부 장관 등 오늘 심우정 등 이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여전히 국민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고 하는 행태라는 것이 여전히 몹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라라는 주문이 저는 18.8% 정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밟아가는 하나하나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보호의 액션들이 더 큰 질곡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이 KSY 네. 여론조사 자료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예, 참조하시면 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만 뭐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 어제 뭐 줄줄이 다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뭐 북부지검장, 뭐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대검차장 이런 분들이 다 줄줄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법무부에서 곧바로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검찰 빅3라고 불리는 그 세 군데 자리가 임명이 됐는데 일단 노만석 대검차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 이렇게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게 바로 이문정 부장검사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던 이문정 검사가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승진을 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좀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 그 다음에 실제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김학의 이제 출국금지 사건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안 좋은 역할을 했었던 검사들이 승진하고 뭐 영전하고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는데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 또한 연장선인데 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네. 주적을 최소화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신호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면면을 봤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전의 행적들, 뭐 이런 발언들, 그다음에 실제로 해왔던 일들 때문에 이 정권의 철학이 맞을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 의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전국 운영과 개혁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지지율 이런 거하고 어차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이 전체의 상황을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잘하는 인사의 방식으로 좀 배치를 해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만큼 상징적인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과 이문정 검사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보여주는 코드를 네. 맞추는 인사를 같이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파 인사들을 네. 기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철학에 맞는 사람도 같이 쓰면서 이렇게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간다? 이문정 검사님이 실력이 없다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인정받았지만 네. 인정받았고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기용함으로써 공직사회 혹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이 강제해낼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잘 한 거예요. 저 동의하는데 네. 그럼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다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누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왜냐면 일단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네.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네. 검사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을 알아요? 잘 모르겠죠. 모릅니다. 네. 어떻게 알아요? 이번 인사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봉욱 민정수석이 하셨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어떤 데서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하기 전에 이미 이제 뭐 꾸려놓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봉욱 민정수석 임명된 다음 날 네.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또 법무부 차관, 이게 지금 장관은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차관이 이진수 차관이라고 이제 74년생입니다. 대검 형사부장 하다가 지금 차관으로 발탁이 됐지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네. 지금 사실상 이제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봉욱 수석만 해도 벌써 검찰 떠난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진수 차관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봉욱 수석이 지휘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실무형 인사,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뭐 한 자리 걸치고 있던 사람을 전원 한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좋지도 않은 거고요. 네.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저는 이제 근본적인 좀 하나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인사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검찰 장악? 네. 그러니까 네. 봉욱 민정수석과 뭐 이진수 차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뭐 그 전에 친윤석열 검사들 이제 나가라고 하고 뭐 네. 자의반 타의반 나왔겠죠. 검찰을 확실히 장악을 한 건 알겠는데,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도 개혁을 통한 검찰 개혁,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 또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전환, 뭐 이런 것들, 중수청 출범 이런 것들을 과연 잘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봉욱 수석, 민정수석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요. 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2019년이죠. 그때 검찰총장 경합이 됐는데 마지막에 밀렸어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분은 그때 대검차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 바로 옆에 2인자였죠. 밀렸어요. 왜 밀렸을까요? 면접을 여러 사람을 했는데 검찰 개혁을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봉욱 차장은 검찰 개혁 중요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뜨뜻미지근하게 했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군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좀 미지근하게 했고, 반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거짓말한 거죠. 예. 어쨌든 거기에 넘어가서 뭐든지 확실히는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위의 반대를 다 물리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시킨 겁니다. 그때 여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봉욱 차장을 검찰총장 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조언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인데, 이분이 이제 그러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뒤에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경합을 벌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탈락했어요. 그때 대한상사주재원의 국제중재인이라는 걸로 이제 위촉이 되는데, 이게 한 30-40명 되는 건데 일종의 약간 뭐 공적인 전격을 갖는 일이에요. 뭐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2022년에 김앤장으로 갑니다. 네. 2022년 10월 달에. 2022년에 김앤장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한덕수. 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사람은 김앤장을 들어갔다 나왔다. 공직과 김앤장 회전문 인사를 네. 한 사람이다. 총리를 두 번째 하면서 또 김앤장에서 나오고, 그때 뭐 2-3년 동안 몇십억 벌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 직후에 2022년 10월 달에 김앤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봉욱 변호사가. 그 얘기는 공직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다시 이제 김앤장 가면은 공직에 임명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몰랐을 간 리가 거라는 없죠. 거는. 눈앞에서 네. 지금 몇 달 동안 봤는데, 갔는데, 저는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을 거예요. 민정수석 처음에 우광수 수석했다가 뭐 그분 이제 사시 동기죠. 네. 낙마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찾다 이제 뭐 이렇게 어렵게 찾았을 텐데 하필 김앤장에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쓴다? 네. 이게 설득이 돼요? 잘 안 되고, 네.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고, 더구나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신중론자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분도 검찰주의자예요. 네. 그 과연 봉욱 수석이 앞장서서 검찰 개혁을 지휘할 수 있을까? 자, 검찰 개혁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중요할까요? 입법부가 중요할까요? 뭐 민정수석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네. 어쨌든 최종 결심은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이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석이 근데 대통령님 그건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귀를 붙잡고 잘 설명하면 네. 그런가? 그래서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이거 이런 면이 있다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검찰 개혁을 혹시 가로막지는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을 보면 검찰 개혁에 반대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성한용 선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어찌됐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생의 그 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호불호 혹은 옳고 그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황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은 적어도 지금 더더군다나 2025년 대한민국에서 검찰 개혁은 대통령 의제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캐릭터가 어떤 대통령이냐 하면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그립감 아주 세게 가져가는 그 대통령의 이 행정 네. 혹은 정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제일 먼저 두고 봐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당한 채찍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로부터 그러니까 당한 그걸 이게 보복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네. 문제점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 정치인 중에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런 그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하는 행정적인 지금까지 이게 정치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 저는 여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사를 좀 더 이야기하자면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의원을 후보로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지 않고 검찰 폐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성호 두 사람의 케미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적인 주요 고비에 항상 스탠스를 보자면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좀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시라면 네. 정성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변에 공감대들을 모아나가고 뭐 사후처리라고 할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사실은 담당해 나갔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깃발을 들고 가자고 하는 사람하고 그 깃발 쪽으로 사람을 모아오는 사람의 스탠스는 다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깃발에 대한 부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법무부 장관 지금 내가 인선됐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성호 의원이 가장 사실 입각했던 지금 그래요? 현재 후보자 중에 대통령과의 관계로 따지자면 총리보다 더 힘이 셀 수 있다. 역사가 더 오래된 그 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는 이게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은 치고 나가고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네. 인사가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기조로 흐트러짐이 없게 만들어 나가는 이게 중요한 거지. 개별 인사의 차이는 나중에 복구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예. 뭐 민정수석이 어떤 성향이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든 그걸 좀 끌고 갈 수 갈수 있다.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근데 거군요. 그거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게 역대 정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졌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예.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때 검찰 개혁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역대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은 DJ도 못했고. 네. 자,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왜 못했죠? 그분이 뭐가 좀 부족하신 분인가요? 근데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뭐 네. 판사 출신 장관도 보내고 근데 못했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라도 뭐 역대 대통령도 그분들은 좀 순진해서 실패했지. 난 이재명이야. 지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을 좀 반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대통령님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비상계엄 선언하고 나라 말아먹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전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게요. 저는 역사가 다르다. 저는 그게 가장 서 큰 있는 동기, 발판이다. 가장 큰 동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몇 달만 지나면은 법무장관보다 총리보다 민정수석이 훨씬 셀 겁니다. 권력 그래요? 오, 대통령하고의 민정수석이 거리가 세대네. 가까울수록 눈과 귀를 붙잡게 돼 있어요. 특히 민정수석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라고 해요. 우린 자꾸 뭐 법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참모예요. 민정 참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 옛날에 임금님 시절에 이렇게 민정 시찰을 직접 다니면서 여론을 청취하고 그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한 게 민정수석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사실은 민정수석을 시켜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광수 수석을 시켰을 때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아, 그분 뭐 젊을 때부터 잘 아는 사람. 근데 이번에 이제 봉욱 전 대검차장을 민정수석을 시키는 걸 보고 이제 제가 가슴이 좀 설렁하는 거예요. 아, 이게 개인적인 친분은 없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고요. 물론 이게 검찰 출신, 그것도 대검차장까지 지낸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좀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치인인 정성호 다선 중진 국회의원을 시켰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맛과 신선함의 차원이 다른 제주 우도 땅콩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땅콩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동글동글하지만 맛은 더욱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껍질도 얇아 껍질째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많습니다.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남 수미 감자와 무한 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아도 민정수석이 점점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최고의 위험한 권력자는 위험한 법무부 상황일 장관이 수 아니라 있다. 민정수석이라고. 아니,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정수석 문재인, 네. 노무현 대통령 때의 이호철, 문재인 대통령 때의 조국이라는 개념 그리고 무게감 관점하고 이재명과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직책이 같고 역할이 같다고 해서 그만큼의 영향력을 만약 가져갈 거냐. 게다가 저는 정성호 의원님이 처음부터 입각을 하실 생각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자세히 많이 친하진 않지만 잘 아는 분이고, 근데 이게 어쨌든 막판에 좀 이렇게 결단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게 맞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자 오겠죠, 아니면. 그래서 그 말은 그만큼 민정수석의 위상이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대통령이 일정 정도의 테두리를 좀 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요, 검찰개혁 하려면, 너무 늦지 않게, 이 정성호 법무장관 되시고 또 8월 전당대회에서 누군가 대표가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정청래, 박찬대 둘 중에 한 분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요구해서 민정수석 교체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네.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 전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때 조국만큼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없었죠. 안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득권 세력과 집단과의 대결이에요. 이게 결코 간단한 싸움 아니고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 리더십만에 의존해서는 저는 이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우리 장관님과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렇게 해서 서른 민정수석이 기자님. 바뀌면 네. 와 공덕포차의 위상이 높아지겠는데요. 공덕포차 보고 바꾼 거다. 이렇게 되는 저는 거죠. 봉욱 수석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아, 그러세요? 예, 검사하실 때도 뵙고 여기 공덕동에 와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도 네. 있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적 관점에서 국민 기본권을 생각하고 검사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이 시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 다른 시각이 필요한 거고 그래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개인적인 친분과 다르게 어쨌든 사실을 말씀하시는 민주당 당대표 두 분 다 추석 명절 전에 하겠다 뭐 네. 이런 의지를 하고 계시니까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예.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보죠. 지금 보니까 당에서 추진하는 생각, 네. 당에서의 검찰개혁의 방안과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안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실은 조율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이 질서 있는 개혁 기대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무질서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가능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있더라도 일단 뭐 추석 전까지는 좀 너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알겠는데
올해 연말 안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법은 통과 못 시키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를 흘리는 검찰개혁 어떤 방안일지 좀 궁금해지네요.